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을 한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부터 1963년까지 대통령을 하다가 암살당했죠. 그 다음에 이제 1963년에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자마자 부통령인 린든 존슨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1964년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1964년에 미국이 그동안에 뒤에서 지원을 했던 남베트남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통킹만 사건을 조작을 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해서 1964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전쟁이 1973년까지 10년 동안 진행이 되죠. 결국 1973년에 미국이 도저히 이제 베트남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이제 패배를 인정을 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 파리 조약을 맺고 물러나게 되겠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75년에 북베트남의 호지민 군대가 남베트남의 수도인 그 호치민시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이공이라고 그랬죠. 여기를 정복을 하면서 1975년에 완전히 남북 베트남이 통일되는 경우를 되겠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인구가 1억 명이고 동남아시아 중에서 가장 발전하는 나라가 되겠고, 그 인구의 평균 연령도 26살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로버트 맥나마라는 1916년부터 2009년까지 93살에 죽었습니다. 1939년 23살 때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MBA, 그러니까 비즈니스죠. 그러니까 뭐 경상대, 경제, 경영, 뭐 그다음에 이제 회계, 뭐 이런 쪽이죠.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1940년 24살 때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교수를 했고, 1943년 27살 때는 이때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기 때문에 미국 육군의 항공대의 대위로서 전쟁에 참전을 한 걸로 돼 있고요. 27살이죠. 1946년에 전쟁이 끝난 후에 30살 때는 중령으로 제대를 하게 되고, 그 기업체인 포드 자동차에 입사를 했습니다. 1960년이 되었을 때 44살이 되었는데 입사한 지 불과 14년 만에 포드 자동차의 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 그 다음 해 1961년에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사람을 자기의 측근으로 불러들인 거죠. 정부의 요직을 맡기게 되겠습니다. 존 F 케네디가 1961년에 당선이 되고 나서 케네디가 한 말이, 얼마를 지불하든지 간에, 져야 할 내 짐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나의 모든 친구들을 지원하고 자유의 승리와 생존을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케네디가 이제 젊은 대통령이지만은 자기의 우방들에 대한 그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방들을, 내 친구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죠. 1961년에 45살 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되어서 남베트남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강화를 하고 군사를 지원하고 물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베트남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베트남은 1946년에 독립한 이후에 1954년까지 10년 동안 남북으로 분리가 돼서 대치를 하고 있었고, 1955년부터 1963년까지 10년 동안은 이 남베트남은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해주고, 여기 이제 GM 정권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이제 호치민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대결을 하죠. 이거는 그렇지만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1964년에 미국의 린던 존슨 대통령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을 해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직접 군사력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 초기에 이제 53만 명을 이제 보내죠, 군인을.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맹호부대, 뭐 총령부대, 뭐 백호부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고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용병 역할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돈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인프라 설비를 하는데 요긴하게 미국에서 받은 돈을 쓰게 되겠습니다. 1973년에 파리 협정으로 인해서 미군이 모두 철수를 하게 되고 1975년에 남베트남의 사이공이 호치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에게 함락이 되면서 베트남 전쟁은 종결이 되고 호치민이가 북베트남이 이 베트남 전체를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베트남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옆에 이제 라오스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이제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 태국이 있고요. 그래서 라오스의 수도는 비엔티안이 되겠고 캄보디아의 수도는 프놈펜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전쟁이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된 거는 1964년에 여기 통키만이죠. 통키만에서 미국 군함이 베트남 북베트남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을 한 사건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조작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롱베이가 있고요. 관광지 하롱베이가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1954년 그 토끼만 사건 10년 전에 1954년에 이제 그 이쪽에서 베트남하고 라오스의 국경지대인 DNB 엠프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프랑스군이 완전히 이제 그 몰락을 하죠. 이제 그 당시까지도 해서 프랑스가 이제 이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호치민군에 의해서 1954년에 이 DNB 엠프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몰락을 하고 프랑스군이 이제 그 철수 전부 다 프랑스가 여기 이제 식민지에서 철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사이공이 있죠. 그래서 1975년에 이제 사이공이 완전히 함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콩강이 이제 이 동남아시아를 흐르는데 메콩강이 이제 이쪽으로 흘러나오죠. 사이공 쪽으로. 그래서 메콩강이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캄보디아도 지나죠. 캄보디아도 지나고 여기 라오스도 지나고 뭐 쭉쭉쭉 해서 메콩강이 이렇게 이제 해서 라오스를 지나가지고 태국을 지나고 미얀마를 지나서 이제 중국 저 북쪽에 칭하이성, 청해성까지 이제 그 메콩강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1963년에 맥나마라가 47살이 되었을 때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베트남의 그 당시의 대통령인 고딘 디엠도 암살이 되겠습니다. 1965년에 49살이 되었을 때 미국의 린던 존슨 정부가 북베트남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하게 됩니다. 미군이 53만 명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맥나마라는 이제 그 존슨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죠. 이 베트남 전쟁은 소모전이다. 더 이상 베트남에 관여를 하지 말고 철수를 하자. 공습도 하지 말고 이제 전쟁 우리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지 말자라고 맥나마라가 건의를 하지만은 존슨 대통령은 거절을 하고 계속 그 베트남 전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968년에 52살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그 경제계로 돌아와서 세계은행 IBRD죠. 세계은행 총재를 하게 되고 1981년 65세가 되었을 때 13년 동안의 긴 세계은행 총재 역할을 그만두고 사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맥나마라는 그가 쓴 책에서 이 베트남 전쟁이 이제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의 1대1 그 전쟁이 아니고 남베트남의 민중 반란에 의한 내전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군과 남베트남의 민중 해방 전선에 의한 인민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따지지 말아야 될 것은 완벽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거대한 행운의 여신은 행운은 의외의 곳에 있게 돼서 완벽한 곳에 있지 않고 허술한 곳에 있죠. 행운의 여신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안목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맥나마라가 말한 것이 자기가 여태까지 그 세계은행 총재, 포드자동차 사장, 그 다음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이런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한 것은 모두 다 행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이란 것은 여기 한문에서 보시다시피 수레 위에 싣고 천천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서지 말고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운이 되겠습니다. 변덕스러운 세상의 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눈먼 기회의 운을 잡아야 됩니다. 부자의 75%는 우연한 기회에 성공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대부자의 공통점은 승부욕을 가지고 있고 경쟁심이 있으면서 운이 따라야 되고 또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한때 미국의 그 군함이 그 바닷속에 있는 소련의 핵잠수함에게 기뢰를 투하했습니다. 핵탄두 발사는 혼자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3명이 한꺼번에 찬성을 해야지 이제 핵탄두 발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소련 잠수함 속에 있던 3명의 핵탄두 발사 담당 장교 중에서 한 사람이 핵탄두 발사를 거부를 하고 발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상실을 하게 되죠. 한꺼번에 발사를 했으면 핵탄두가 날라왔을 텐데. 그래서 이때 만약에 3명이 다 찬성을 해서 단추를 눌렀다고 그러면은 핵탄두가 발사가 됐을 거고 미국과 소련 간의 핵전쟁이 일어났겠죠. 하지만은 한 명이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 행운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핵탄두가 발사가 안 되고 미국과 소련 간의 대규모적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나중에 볼 때 역사적으로 대단한 우리 인류의 행운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